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본의 가치 실현의 위기의 해결책은 누가 만들어주나? 중간에 이거 점검을 반드시 해야 돼요.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의 총자본이라고 합시다. 개별 한 개 기업이 아니고 미국 자본 전체의 이익 실현의 위기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게 정부입니다. 정치적 정부, 미국 국가, 시민사회와 대별되는 미국 국가, 자본의 이익을 국가가 대변한다는 거예요. 자본의 가치 실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국 총자본의 지시에 따라 국가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 뉴스를 보면은 국가가 자본한테 규제하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은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따른다는 겁니다.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쥐도 새도 모르게 정치 지도자가 죽습니다. 총자본의 지시, 명령을 절대 정부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자본의 소유예요. 그걸 우리는 이번에 어느 나라를 보고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정치적 대빵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걸 어느 나라를 통해 영국입니다. 리스트러스. 자본이 얘 안 되겠네 하면 끝나는 겁니다. 트러스 얘 안 되겠네. 빨리 조치하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 자본의 이해관계의 대변자인 겁니다. 국가가. 미시적으로 보면은 국가가 개별 자본을 작살냅니다. 온갖 법률에 의해서. 총자본은 총국가를 컨트롤합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 보면 개별 자본은 국가에 참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미국의 기업 하나가 몰래 중국 부품을 쓴다거나 중국한테 몰래 기술을 넘겨준다 하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작살이 나죠. 개별 자본, 개별 회사는. 그러나 총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얘기는 전혀 달라져요. 개별 자본과 총자본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곧바로 가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왜 싸우고 으르렁거리게 되었나라는 얘기는 미국하고 중국이 언제 왜 친해졌나 이 질문에 대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다른 반대의 질문 같아도 사실은 동일 선상에 있는 질문이에요. 미국과 중국은 왜 친해졌나? 옛날에 원수였는데 원래 미국이라는 국가는 중국에 진출할 생각도 없었고 중국이 미국에 진출할 기회를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국가, 미국 정치 단위의 확고한 결심, 세계 경영 역사, 자기들이 세계를 패권을 해온 역사, 중국을 시장으로 만들거나 중국한테 미국 시장을 개방하거나 이럴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 관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그렇듯이 우르렁대는 원수를 전향적으로 생각할 일은 별로 없죠. 다 매파 비둘기파가 항상 정부 내에 국가 내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말빨이 더 셌겠어요? 소비에트가 무너진 다음에도 말이죠. 중국은 안 돼. 글마들 사실은 인구가 막 10억 이렇게 쌓고 옛날에 중화 제국을 했던 애들이고 이거 미국 지금 이제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올 거라고 보고 미리 경계한 사람이 옛날에 더 셌어요. 중국 놈들하고 거래하는 거 아니야. 금마들이 얼마나 음흉한 놈들인데 하면서 중국과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과 결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강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관성으로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왜 마음을 바꿨을까? 총자본이 문봉철님 진짜 대사상가의 문장입니다. 저 정도의 압축성은 총자본이 중국을 원했던 겁니다.